안녕하세요, 러닝버디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달리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자, 요즘 날씨가 정말 덥죠. 아마 야외 달리기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요. 자, 그래도 이렇게 저녁에 지금 한 8시 이렇게 나오니까 그나마 좀 뛸만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는 좀 페이스를 빠르게 앞당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LSD 장거리 달리기를 조금 더 현명하게 다치지 않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초보 러너분들이 이 장거리 달리기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좀 많이 궁금해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시원하게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도 러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이제 2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러닝을 하면서 풀코스까지 완주를 했고, 제가 사실은 진짜 내가 풀코스를 완주할 수 있을까? 과연 42km를 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러닝을 계속 이제 꾸준히 하기는 했지만 대회 생각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달리기를 계속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울트라 마라톤까지 완주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고 대회를 잘 완주할 수 있었는지 저의 노하우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장거리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요, 바로 힘을 빼고 뛰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뛰다 보면요, 점점 몸에 힘이 들어가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저는 한 2km, 3km 정도씩 뛰면서 계속 제 몸을 스캔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나도 모르게 주먹에 힘을 꽉 쥐고 뛰고 있었네. 그러면 주먹에 힘 한번 풀고, 그 다음에 저도 모르게 막 얼굴에 힘을 엄청 주고 막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아차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쌓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힘을 빼고 뛰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그렇게 계속 거리가 늘어날수록 힘을 빼는 연습을 하면은 그만큼 에너지 누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내가 힘을 가득 주고 뛰면은 그만큼 빨리 지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러닝에 집중하는 이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훈련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아지긴 하는데, 저는 약간 의식적으로 제 몸에 집중하는 연습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어깨 같은 데도 힘을 쭉 빼고 달리기도 하고, 어느 날에는 갑자기 내가 허리에 막 힘을 주고 뛰고 있었네. 그러면 그 부위를 보강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힘을 빼고 달리는 연습을 계속 꾸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잘 되려면은 사실 노래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거 다 내려두고 뛰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뛰고 있지만 촬영 안 하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항상 저는 내 몸뚱아리만 딱 갖고 나와서 내 몸에 집중하면서 달리는 그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 자, 호흡에 대해서는 진짜 말이 많은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LSD는 천천히 뛰는 겁니다. 저강도잖아요, 나름. 근데 저강도 러닝에서 입으로 호흡을 하는 것은요, 마치 자동차에 1단 기어를 넣고 풀악셀을 밟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호흡이라는 것이죠. 내가 장거리 달리기를 그리고 지구력을 빠르게 늘리고 싶다면은 코로 호흡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코로 호흡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코호흡 요가 같은 것들도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뛰면 안 힘들잖아요. 이제 뛰기 막 시작했을 때는. 자, 저강도에서는 코로 호흡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달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냥 코로만 계속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그러다 보면
이제 코로 호흡하는 게 좀 힘든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코로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그냥 내 리듬에 맞게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뭐 2번 들여 마시고 2번 내뱉고, 이거는요 사실 LSD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호흡이고요. 그냥 내 러닝 템포에 맞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요, 코 호흡과 입 호흡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로 호흡을 하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이 흉식 호흡이 돼요. 이렇게. 네, 그래서 목이랑 어깨 같은 데가 굉장히 많이 뭉칩니다. 그 다음에 이 호흡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지쳐요. 그래서 이 호흡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닝 초반에 코로 호흡하는 것은 내가 30분 더 뛸 수 있는 힘을 비축해 두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또 언제 느끼냐면은, 제가 이렇게 촬영하면서 뛰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뛰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말을 많이 하니까 코로 호흡을 잘 못 하잖아요. 그래서 더 힘듭니다. 그래서 자, 호흡에 대해서는 일단 이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코로 호흡하는 연습을 좀 해보셔라 라는 거고, 당연히 강도가 높아지고 속도가 빨라지면은 코로만 호흡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페이스입니다. 페이스. 대부분 막 사람들이 장거리 러닝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LSD 어떻게 뛰는 거예요 하는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이 페이스 자체를 너무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 아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처음에 지금도 7분 15초 페이스로 뛰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장거리 달리기 했을 때 8분 30초로 뛰었습니다. 네, 그리고 울트라 마라톤 처음 완주했을 때 평균 페이스가 9분 30초였나? 그랬습니다. 그 속도로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 6분 페이스, 5분 페이스로 뛰어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그거는 LSD가 아니라 그냥 지속 훈련을 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오래 길게 뛰고 싶다면 페이스를 생각보다 더 많이 늦춰라 라는 겁니다. 거리나 시간은 뭐 어떻게 늘려야 되나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에서 이제 생각할 것은 바로 10% 룰입니다. 10% 룰. 그래서 이 10% 룰에 의해서 장거리도 정해집니다. 내가 평소에 3km만 뛰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나한테 5km는 장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평소에 5km를 꾸준히 뛰었던 사람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6km를 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거기서 또 10%, 사실 10% 하면은 뭐 6.6km인데 그거는 약간, 그러니까 그냥 7km 이런 식으로 1km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10km가 되겠죠. 그럼 10km부터 또 이제 10%에서 좀 많이 하면 20%까지, 그러면 12, 14, 16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면은 운동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내 몸이 신호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제 피로도가 높아지는 시기가 와요. 네, 그때 한 1주에서 2주 정도 이제 장거리 러닝을 좀 쉬면서 몸을 한번 회복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최고 거리를 20km까지 늘렸다. 그러면은 거기서 한 2주 정도 장거리 러닝도 좀 쉬고 잘 먹어주면서 쉬었다가, 그 다음부터는 한 18km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 20, 24, 26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장거리 러닝을 처음 뛴 게
그 러닝 크루에서 뛴 거거든요. 맨날 3km, 5km 그때 5km까지인가 밖에 이제 뛰지 않았던 제가 어떤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러닝 크루에서 LSD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프 한번 뛰어볼까? 그래서 그렇게 뛰었는데 한 16km 지점에서 이제 완전히 퍼져가지고 거의 한 2시간 40분 정도 이렇게 기록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을 알아 누웠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저는 회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을 가지 않았지만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며칠 고생을 했죠. 네. 아무튼 그래서 갑자기 거리를 확 늘리거나 내가 안 뛰었던 거리를 너무 무모하게 도전을 하면은 당연히 통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을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10%를, 그리고 이제 사실 뛰다가 걸어도 됩니다. 이렇게 걷다가요. 자, 제가 그 LSD 이제 장거리 러닝을 이제 도전을 하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도전하는 입장이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걸 LSD를 준비할 때 이거 꼭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절대 무리하게 거리를 늘리면 안 된다. 왜냐면 괜히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갔다가 너무 생각보다 너무 힘드니까 뭐 하게 돼요? 이제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DNF라고 하죠.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럼 대회 때도 내가 조금만 힘들거나 몸이 어디가 안 좋으면 금방 포기하게 돼요. 특히 우리 이제 풀코스 뛰면 30km 이상부터가 그거라고 하잖아요. 이제 마의 구간. 네, 그때를 돌파하고 이제 쭉 사실 통증이 나타나도 어느 정도 참으면서 뛰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연습 때 너무 무리하게 계속 계획을 하고 이렇게 준비성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나가서 계속 타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버릇이 됩니다. 네, 제가 운동선수 할 때 이게 버릇이었어요. 계속 포기하는 거. 네, 조금 힘들면 막 힘들어서 처지고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코스를 네이버 지도나 이런 구글 맵으로 봐서 확실하게 인지하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느 코스로 몇 킬로를 뛸 거고 몇 시간 정도 걸릴 거다, 이거를 내가 꼭 생각을 해두고 가야 되고, 핸드폰에다가 그 경로를 다 즐겨찾기 해놓고 가야 됩니다. 그런 준비성이 좀 필요하고, 급수, 여름에는 급수가 더 중요하죠. 네, 지금 저 러닝백에 지금 이제 이온 음료랑 이렇게 쿨 스프레이 지금 챙겨서 나왔는데, 특히나 지금은 더 생각보다 많이 덥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러닝 관해서는 제가 한번 그 가이드라인을 영상으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도 꼭 보시고요. 제가 지금 안양천을 이렇게 뛰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걷고 뛰고 해도 돼요. 내가 만약에 오늘 20km를 뛰려고 나왔는데 한 15km 정도 뛰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한 많게는 1km 정도 아니면 한 10분 정도 걷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여기 뒤에 있는 다리부터 저 앞에 있는 다리까지 한 300-400m 되거든요. 그럼 그 정도 거리를 내가 걷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다리까지는 또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구조물을 저는 이렇게 두고, 저기까지, 저 다리까지만 조금 더 뛰자, 저기 다리까지만 좀 더 뛰고 걷자, 이런 식으로 계속 멘탈을 다져가면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30km까지 뛸 때 이제 25km에서 30km를 뛰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28km째 퍼져가지고 진짜 포기할까, 뭐 그냥 집에 갈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걷다 보면 또 힘이 납니다. 네, 우리 생리학적으로 그런 메커니즘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30km를 딱 채우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울트라 마라톤 준비할 때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해서 35km에서 50km로 한 번에 뛰었거든요. 이제 한 번에 이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35km 진짜 신기하게 제가 50km LSD를 할 때
35km가 지나니까 진짜 신기할 만큼 몸이 그냥 바로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35km부터 50km까지는 400m 걷고 100m 뛰고 400m 걷고 100m 뛰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더 힘들면은 뭐 1km 걷고 뭐 500m 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뛰고 걷고를 반복하고, 또 중간에 편의점 가서 음료수도 사서 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7시간인가 걸려서 50km까지 일단 완주는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대회에서 중도 포기해 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네, 모든 대회를 일단 다 완주를 했어요. 기록이 어쨌든 간에. 그거는 저는 이제 연습에서도 제가 그거를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있었다라고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장거리 러닝을 할 거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해서 달리기를 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또 너무 무리를 하면 안 되긴 해요. 사실은 뛰다가 이건 더 뛰면은 좀 큰일 날 것 같은데 약간 빨간불 신호가 켜지는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요 그냥 바로 러닝을 중단하고 그냥 돌아가거나 이제 한번 병원을 가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네, 그냥 계속 뛰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근데 10%의 룰만 사실 잘 지키면은 다칠 일도 거의 없어요. 네, 다칠 일도 거의 없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러닝화죠. 러닝화. 네. 이 러닝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러닝을 이제 하다가 러닝화가 이제 좀 필요하겠는데 해가지고 이제 러닝화를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저도 지금 신고 있기도 하고, 이거 웬만하면 제가 그냥 가서 신어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내가 괜히 갔다가 뭐 나한테 맞는 거 없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서든 조금 그거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좀 더 효율적으로 가서 그냥 바로 사고 싶은 거, 시간 아끼고 싶은 그 마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딱 하나 추천해 드릴 게 있어요. 제가 이 신발은 제가 이 러닝화를 신고 100km 울트라 마라톤까지 제가 처음 완주를 한 그 신발입니다. 바로 퓨마의 벨로시티 니트로 3입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 그 러닝화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그건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장거리에 굉장히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이 신발 신고 거의 지금 마일리지가 아마 1000km 이상은 달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쌩쌩해요. 그래서 진짜 이 신발만큼은 제가 초보 러너분들한테 자신있게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퓨마가 나름 이 신발을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밑창도 이제 좀 접지가 좋게 좀 이렇게 개발을 계속 하는 것 같고, 뭐 이 신발에는 뭐 질소를 넣어 가지고 좀 더 이런 쿠션감을 주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진짜 싸요. 제가 이거는 이 신발은 저기 아울렛에서 샀는데, 아울렛에서 퓨마 신발 2족을 사면은 뭐 할인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하나 제품당 거의 한 9만원대 이렇게 샀거든요. 근데 제가 쿠팡에서 보니까 가격이 더 내려갔습니다. 거의 한 8만원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와, 진짜 가성비 하나만큼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발볼이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닌데 발볼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몇 개 러닝화를 신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새끼발가락이 러닝화가 다 뜯어졌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사이즈를 뭐 잘못 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그만큼 계속 이제 발로 이 새끼발가락이 걸리니까 그쪽이 찢어진 거겠죠. 근데 지금 이 신발은 뭐 지금 너무 잘 신고 있습니다. 뭐 말이 안 나올 정도네. 그래서 러닝화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이미 지금 이 신발 신고 1000km 이상 달렸고, 심지어 100km 울트라 마라톤까지 완주를 했기 때문에 뭔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입증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한번 구매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쿠팡이 좋은 게 신어보고 안 맞으면은 바로 무료 반품할 수 있잖아요. 네. 물론 그 로켓이 안 돼 있으면은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한번 내가 매장에 직접 가서 구매하기가 어렵고 좀 결정하기가 어렵다 하면은 한번 제가 이거 링크를 댓글에 남겨 놓을 테니까요, 한번 구매해서 신어 보시고 한번 뛰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LSD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잘 뛸 수, 빠르게 좀 지구력을 늘릴 수 있었던 방법은, 첫 번째, 몸에 힘 빼는 연습을 많이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호흡, 코로 호흡하는 연습을 많이 했다. 그리고 세 번째, 페이스 천천히 뛰다가 힘들면 지금처럼 걸으면서 또 걷다가 뛰고. 뭔가 사람들이 뛰다가 걸으면은 되게 창피한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체력 안배를 잘 해서 내가 목표한 거리를 꼭 도달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준비, 코스라든지 이런 거, 급수, 보급, 이런 거 이제 셀프로 준비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러닝화. 네, 그래서 러닝화 제가 추천드리는 거, 퓨마, 벨로시티, 니트로 3, 제가 이거 댓글에 남겨 놓을 테니까 한번 구매하셔서 신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번 이렇게 영상을 이제 준비를 하지만요, 제가 꼭 빼먹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 계속 이제 경험이 쌓이고 또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생기면은 또 같은 주제로 영상을 또 준비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을에 이제 마라톤 대회 많이 준비들 하실 거예요. 근데 LSD 때 해야 되는 거는요, 이제 대회 준비잖아요. 러닝백 있잖아요. 이 러닝백을 안 메고 뛰어봤어요. 근데 울트라 마라톤 때는 이 백을 메고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싱글렛을 입고, 그러니까 나시를 입고 이 가방을 mes었는데, 그때가 이제 50km 뛸 때였죠. 근데 갑자기 등이 엄청 따가운 거예요. 그런데 이 싱글렛 그 빈 자리에 가방이 피부랑 쓸려가지고 피가 철철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죠. 내가 LSD 때 이 가방을 매지 않고 뛰었다면은 아마 나는 대회를 뛰다가 아마 그때 이제 상처가 나서 아마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LSD를 뛸 때는 내가 대회를, 특히 이제 마지막 LSD는 이제 대회 경험이 별로 없으시다면 한 2주 전에 하시는 걸, 2주 전까지 하고 끝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주일 전까지는 하지 마시고 대회 2주 전까지 장거리 훈련은 마무리하고 이제 컨디션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마지막 LSD 훈련을 할 때는요, 웬만하면 대회 때 신을 신발이랑 그다음에 의상, 그다음에 이런 보급품들까지 싹 챙겨가지고 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울트라 마라톤 준비하실 때는 더욱 더요. 그냥 사실 풀코스까지는 백이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울트라 마라톤 때는 이 러닝백이 필수고, 그 다음에 필수로 챙겨야 할 보급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 무게가 생각보다 더 나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나름 완벽하게 대회를 준비할 수 있게 이 LSD 훈련을 하신다면은 대회 완주까지도 크게 문제 없이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또 이렇게 찍다 보니까 어느새 해가 졌는데, 저는 이제 한 2시간 정도 더 뛸 거거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우리 전투 운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강 운동 시리즈들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강 운동 제가 루틴들 계속 올려 드릴 거니까 그거 보시고, 꼭 여름에는 보강 운동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가을 마라톤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강 훈련 열심히 하면서 우리 건강하게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